그 잘나가던 대기업 임원들, 요즘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아세요? 한때 명함만 내밀어도 사람들이 일어서던 분들이에요. 법인카드 한 장이면 한 달 술값이 회사 돈으로 나가고, 출근하면 기사 딸린 G80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 부장님 하던 후배들이 자기 자식 버리고, 해외 출장은 비즈니스석, 호텔은 5성급, 골프 회원권은 회사 복지로 처리되던 그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새벽 2시, 편의점 카운터에서 삼각김밥 바코드를 찍고 계세요. 한국에서 대기업 임원 평균 보수가 10억 9천만 원이었어요. 직원 평균보다 11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시급 10,000원짜리 야간 편의점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우리 오종퇴공 어르신들, 평생 그분들 부러우셨잖아요. 우리 자식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평탄하게 살아오신 그 길이 결국 답이었구나,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그 시절 잘 아시잖아요. 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임원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최종 도착지였어요. 모두가 그 자리를 꿈꿨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여러분도 그 시절 부러우셨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나도 그 시절 임원이 우산이었다. 한마디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던져드릴게요.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임원 자리,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새벽 시간 편의점 카운터, 아파트 경비실 주차관리실, 대리운전, 쿠팡 분류 작업장에 흩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때 연봉 5억 받던 분이 지금은 시급 10,000원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게 되시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 시절 그분들 라이프 한번 떠올려 볼게요. 2010년대 어느 평일 아침, 강남 서초동 어느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시간은 오전 7시 40분. 기사 딸린 검은색 제네시스 G80이 시동을 켠 채 대기 중이에요. 곧 한 50대 중반 남성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내려와요. 차 문은 기사가 열어주고 그분은 빗자리에 앉아 태블릿으로 그날 일정을 확인하세요. 오전 임원회의, 점심 거래처 임원과 한정식, 오후 해외 본사 화상 미팅, 저녁은 청담동 룸살롱에서 협력사 사장과 회식. 결제는 모두 법인카드. 본인 지갑에서 한 푼도 안 나가요. 옷은 양복 한 벌에 200만 원. 시계는 1,500만 원짜리 롤렉스. 주말엔 회사 복지 골프 회원권으로 안양 베네스트 라운딩. 자녀 학원비는 연봉으로 커버되고 강남 아파트 대출은 임원 인센티브로 한 번에 갚으셨어요. 여러분, 그 시절 보셨죠? 다들 그분들을 우러러봤어요. 후배들은 저 자리에 가고 싶다고 했고 부모님은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됐으면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집 가족이 지나가면 한 발 비켜 인사했고요. 그 분위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모두가 그 자리를 향해 줄을 섰던 그 시절이에요. 결국 데이터가 입을 열었어요. 2024년 8월 5일 한국경제인협회 발표 자료를 보면 대기업 직원 중 50세 이상 비중이 20.1%로 30세 미만 19.8%를 처음으로 역전했어요.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가 50대 이상을 데리고 있을 여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신호예요. 한국사회진보연대 2025년 노동정세 자료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제화가 됐던 2013년 이후 10년 동안 조기 퇴직자 수가 32.4만 명에서 56.9만 명으로 76.2% 늘었어요. 정년이 늘었는데 조기 퇴직이 더 늘었다. 이게 한국 임원관리직 사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같은 자료에 명예퇴직 권고 사직 경영상 해고가 주요 원인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2025년 4월 시사저널이 보도한 SK 에코플랜트 사례를 보면 회사가 임원 감축을 단행한 데 이어 50대 이상 직원 명예퇴직까지 잇따라 실시했어요. 회사 측 발표는 조직 슬림화였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분들 입장에선 통보였어요. 2025년 5월 15일 대한경제보도에서는 50대 인구 954만 명이
동시에 은퇴 러시를 시작하고 있다고 했어요. 71년생이 만 55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가장 두꺼운 인구층이 한꺼번에 회사 문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권위자들이 줄지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명퇴 물결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임원 자리에서 내려온 그분들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게 진짜 이야기예요. 첫째, 시장이 더 이상 50대를 받아주지 않는다. 둘째, 그분들이 자영업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폐업으로 직행한다. 셋째, 결국 마지막 종착지가 야간 알바, 경비 대리운전이 된다.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진짜 무릎 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시장이 50대를 받아주지 않아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대기업 임원에서 명퇴하신 분들은 처음엔 다 같은 생각을 하세요. 내 경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30년 경력에 글로벌 프로젝트 다수, 영어도 되고 MBA도 있고 본부장 전무 부사장까지 찍었으니까요. 근데 막상 이력서를 넣어보면 그게 환상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한국세정신문 2024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전 50대 구직자는 서류 통과율부터 무너져요. 면접까지 가는 비율이 2030대의 절반 이하예요. 왜냐? 회사는 50대 임원 출신을 데리고 오면 연봉 협상이 부담돼요. 원님 직급이 부사장이었는데 부장으로 받아달라고 해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본부장 출신을 팀원으로 받으면 팀장이 일을 못 시켜요. 그래서 회사들이 아예 50대 임원 출신을 거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비싸고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죠. 한 명퇴 임원이 했다는 말이 인용된 보도가 있어요. 이력서 100군데 넣었는데 면접 본 데가 2군데였다. 그것도 다 컨설팅 단기 계약이었다. 이게 그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30년을 한 회사에 바쳤는데 그게 결국 시장에선 짐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산업과 차원이 달라요. 의사, 변호사처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50대에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임원은 자격증이 없어요. 회사 안에서 만든 직급이지 회사 밖에선 그냥 50대 실업자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코트라 해외 경제정보드림 2025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화이트칼라 시장에서 새로 취업하기가 1년 만에 2배 어려워졌고 전체 실업자의 25%가 27주 이상 장기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50대 화이트칼라가 일자리를 찾는데 평균 7개월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시장은 결국 가장 비싸고 가장 부담스러운 인력을 먼저 밀어내요. 우리 5070은 이 거품을 안 탔어요. 형사원으로, 자영업으로, 소상공인으로 평생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에 던져졌을 때 충격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이게 진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임원 출신들이 자영업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폐업으로 직행해요.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자영업 폐업률은 7,080%에 육박해요. 한국세정신문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자영업 전체 폐업률은 10.8%, 소매업 20.8%, 음식업은 19.4%였어요. 5개 중 1개가 1년 안에 문 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끄는 게 뭐냐? 법인카드 한 달 500만 원, 골프 회원권, 기사 딸린 차, 비즈니스석 출장, 5성급 호텔, 양복 한 벌 200만 원. 다 끊겼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마트 영수증, 본인 운전하는 중고 K5, KTX 일반석, 모텔, 유니클로 양복이에요. 평범한 5070 일상은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본인 카드로 마트 보셨고, 본인 운전하셨고, 기차 일반석이 일상이셨잖아요. 그게 한 번도 부끄러운 적 없었어요. 자영업 하시던 어르신들은요, 새벽 4시에 시장 가서 재료 떼다가 본인 손으로 김밥 말고, 본인 손으로 설거지하고, 본인 손으로 가게 청소하셨어요. 그게 평생 일상이었잖아요. 인천 지역 통계가 충격적이에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인천 중장년층
사봉 70세 폐업자가 3년 새 70% 급증했어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임원 관리직 출신 명퇴자예요. 전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생 회의실에서 결제만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 4시에 시장에서 재료 떼다가 손님한테 어서 오세요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세요. 적응 못하세요. 한 임원 출신 카페 창업자 사례가 있어요. 퇴직금 3억 원, 대출 2억 원 들여서 강남에 카페 차렸어요. 인테리어는 자기가 다니던 호텔 라운지처럼, 가구는 명품, 커피 머신은 이태리 수입. 근데 손님이 안 와요. 왜냐? 그분은 손님 끄는 법을 모르세요. 평생 손님이 끌려오는 자리에 계셨거든요. 1년 만에 문 닫고 5억 원이 증발했어요. 거대 비교 하나 더 드릴게요. 1년 전 그 임원의 모습, 벌스 지금. 1년 전엔 룸살롱에서 500만 원짜리 양주를 따시던 분이 지금은 폐업한 카페 정리하면서 보증금 못 받고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자기 돈으로 내고 계세요. 이번도 똑같았어요.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대기업 임원 명퇴자들이 우르르 자영업으로 갔어요. 라멘집, 다방 세탁소. 결과가 어땠을까요? 90% 폐업이었어요. 일본 후생 노동성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그분들이 결국 향한 곳이 편의점, 주차장, 경비실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어요. 추가로 비교 하나 더. 2010년 한 임원의 회식 자리에 400만 원 카드를 긁었어요. 그게 회사 돈이었죠. 2025년. 지금 그분이 본인 명의 신용카드 한도 50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고 계세요. 여러분, 그 시절 그분들이 자랑했던 거 기억나시죠? 회식 자리에서 어떤 양주를 시켰는지, 어떤 호텔에서 골프를 쳤는지, 그게 5년 만에 다 사라졌어요. 이게 시장의 응답이에요. 우리 5070은 이걸 그저 지켜보면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평탄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잃을 게 없는 그 자리가 결국 가장 강한 자리였어요. 자, 그럼 이제 7번째 이야기. 진짜 어이없는 추락 장면입니다. 100% 무릎 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세 번째 이유. 그분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야간 편의점 경비 대리운전이라는 거예요. 화려함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말. 이것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혹시 2015년 그 시절 임원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때만 해도 임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협력사 사장으로 가거나 자회사 대표로 가거나 못 가도 컨설팅 펌에서 자문료 한 달 1천만 원을 받았어요. 자료를 보면 2010년대 임원 명퇴자 재취업률이 60% 이상이었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어디든 자리가 있었어요. 외제차 그대로 타고 골프 그대로 치고 와이프 모임도 그대로 다니셨어요. 잠깐 자존심만 굽히면 됐어요. 전상 사람들 반응은 역시 임원은 다르다. 평생 안 무너진다. 였어요. 그 시절 임원의 한 주 일상이 이랬어요. 월요일은 협력사 임원과 한정식 점심, 수요일은 호텔 골프장 라운딩, 금요일은 청담동 한식 다이닝에서 와인. 다 회사 카드, 다 협력사 카드. 본인 돈은 한 푼도 안 나가요. 와이프는 갤러리아 백화점 VIP, 자녀는 영국 유학.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회사들이 임원 정원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임원 명함이 사라지면 협력사 전화도 끊겨요. 골프 모임도 안 불러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 2달 지나면 그게 우연이 아니란 걸 알게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인맥의 90%가 회사 명함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추락 디테일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달은 법인카드가 끊겨요. 2달 뒤엔 기사 딸린 차가 회수돼요. 3달 뒤엔 골프 회원권 명의 이전해야 한다는 통보가 와요. 6달 뒤엔 와이프 카드 한도가 줄어요. 1년 뒤엔 자녀 유학비용 송금이 어려워져요. 2년 뒤엔 강남 아파트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져요. 3년 뒤엔 강남 아파트를 팔고 분당 외곽으로 이사 가세요. 그리고 5년 뒤, 결국 그분이 새벽 2시 편의점 카운터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하세요. 시급 2만 30원. 가장 비참한 장면 하나만 떠올려 볼게요. 한 50대 후반 남성이 편의점 야간조에 들어왔어요. 점장은 30대 초반 남성.
점장이 신입교육하면서 상박김밥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폐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가르쳐요. 그 50배 신입은 한때 부사장이었어요. 30대 직원 100명을 거느리고 결제만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30대 점장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폐기 도시락 분류하고 계세요. 일본 사례를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1990년대 일본 버블이 무너진 후 대기업 명퇴 임원들이 라멘집, 다방 세탁소, 자영업으로 우르르 갔어요. 그 시절 도쿄 시내에는 임원 출신 라멘집이 골목마다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5년 뒤 90%가 폐업했어요. 왜 무너졌느냐? 그분들이 손님을 모르세요. 평생 결제만 했지 손님 응대를 안 해보셨어요? 한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 임원 출신들이 마지막에 향한 곳이 편의점 야간 알바, 아파트 경비주차장 관리원, 역사 청소예요. 그게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의 풍경이었고 2010년대엔 사회 문제가 됐어요. 2024년 한 국내 매체 보도. 리포테라. 2024년 12월은 일본에서 60대 이상 남성 고독사가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한국도 똑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길은 30년 전 일본이 갔던 길이에요. 추가 추락 디테일도 보여드릴게요. 와이프와의 관계도 무너져요.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져요. 30년 같이 살던 와이프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임원 안 했으면 안 무너졌어. 자녀들도 아빠 그냥 평사원이었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말해요. 병치 폭로법을 써볼게요. 예전엔 청담동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 한 잔에 5만 원을 쓰셨어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새벽 2시에 컵라면 1,500원짜리를 본인 직원 할인으로 드세요. 예전엔 G80 뒷자리에서 출근하셨어요. 지금은 새벽 2시 11번 버스 막차 타고 퇴근하세요. 예전엔 한 달 카드값 5천만 원을 회사가 결제했어요. 지금은 한 달 카드값 100만 원이 본인 부담이라 부담스러워하세요. 그 시간 차이가 5년이에요. 단 5년. 여러분 그 시절 부러워하지 않으셨던 게 정답이었어요. 부러우셨다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가슴 쓸어내리고 계실 거예요. 이게 단순한 한 사람의 추락이 아니에요. 한 시대의 종말이에요. 한국 사회가 30년 동안 떠받들어온 임원이라는 상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환상도 같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평탄하게 살아온 5070의 길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어떻게 그분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는지 그 시간의 응징 현장으로 가볼게요. 결국 시간이 다 해결했어요. 평소엔 안 보이던 그 손이 결국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다가왔어요. 시간은 직급도 안 봐요. 연봉도 안 봐요. 명함도 안 봐요. 그저 묵묵히 흘러가면서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칼날은 자산이에요. 임원 시절 강남에 산 30평 아파트.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KB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강남 일부 단지는 2021년 정점 대비 2024년까지 20% 이상 빠졌어요. 한 임원이 25억에 산 아파트를 20억에 처분했어요. 그게 5억 손해예요. 거기에 강남 임대료 부담을 못 견뎌 외곽으로 이사가니까 강남에 살던 자존심도 같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자산은 퇴직금이에요. 5억 받았어요. 근데 카페 창업에 5억 들이고 1년 만에 문 닫으셨어요. 5억이 0원이 됐어요. 세 번째 자산은 임원 시절 부었던 펀드 주식이에요. 회사 자사주 받으셨던 게 임원 시절엔 평가액 3억이었어요. 그 회사가 명퇴 압박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평가액이 1억 5천이 됐어요. 1억 5천이 증발했어요. 자산 총합으로 보면 5년 전엔 본인 자산 50억이라고 자랑하셨어요. 지금은 본인 자산 15억이에요. 강남 아파트 외곽, 이사 퇴직금, 증발, 주식 반토막, 역대 최대 자산 추락이에요. 그게 시간의 첫 칼날이었어요. 두 번째 칼날은 체면이에요. 임원 시절 명함을 내미면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협력사 사장은 직접 마중 나왔고 호텔 종업원은 룸까지 안내했고 골프장에서는 캐디가 가방을 알아서 들었어요. 명함이 사라지니까 모든 게 사라졌어요.
동창회에서 옛 동기들이 슬며시 거리를 둬요. 와이프 친구들 모임에서 와이프가 점점 불편해요. 자녀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점점 멀어져요. 한때 골프장에서 캐디가 가방 들어주던 그분이 지금은 편의점에서 본인이 박스 가방을 직접 운반하세요. 한때 호텔 룸까지 종업원이 안내해 주던 그분이 지금은 새벽 2시 편의점에서 본인이 청소 박스를 끌고 다니세요. VIP 룸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VIP라는 본인의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칼날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50대 남성의 체면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이 안 돼요. 명함 한 장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이 너무 가벼웠던 거예요. 세 번째 칼날은 관계예요. 이게 가장 큰 결정타예요. 임원 시절 한 달의 약속이 30개였어요. 한 주에 78개. 골프, 회식, 미팅, 동창, 가족 모임, 학부모 모임. 캘린더가 꽉 차 있었어요. 영퇴하고 1년 뒤 캘린더에 잡힌 약속이 한 주에 한두 개로 줄어요. 그것도 거의 다 본인 가족이에요. 옛 동료들이 처음엔 위로한다고 한두 번 만나주지만 점점 핑계를 대고 안 나와요. 협력사 사장들은 명함이 없으니 전화도 안 받아요. 친했던 동기들도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요. 와이프와의 관계도 흔들려요. 임원 시절엔 와이프가 자랑할 게 많았어요. 골프 회원권, 해외여행 VIP, 백화점 다 사라졌어요. 와이프가 침묵하기 시작해요. 자녀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한 자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빠 임원 안 했으면 더 행복했을걸. 그 말이 칼이었어요. 평생 가족 위해 회사의 모든 걸 바치셨는데 가족이 결국 그렇게 말한 거예요. 친구도 끊기고 동료도 끊기고 가족도 거리를 두고. 그게 세 번째 칼날이에요. 세 번째 칼날이 가장 깊어요. 자산은 다시 모을 수 있고 체면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관계는 한번 끊기면 다시 못 만들어요. 50대 후반에 새 친구 만들기 어렵잖아요. 세 칼날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자산이 흔들리니까 체면이 무너지고, 체면이 무너지니까 관계가 끊기고, 관계가 끊기니까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다시 회복할 의지가 없어요.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옛날 동료들이 한 명씩 떠나가요. 본인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내가 임원이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평사원이었으면 이렇게 안 무너졌을 텐데. 결국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그 자리에 서 계세요. 한 번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그 화려함이 시간 앞에서는 정확히 평등했어요. 시간은 임원 명함을 안 봐요. 그저 흘러가면서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와요. 우리 5070은요, 처음부터 평탄하셨잖아요. 잃을 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와도 흔들림이 적어요. 그게 평탄함의 진짜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5070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평생 검소하셨잖아요. 평생 정직하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시고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미루셨어요. 골프 한번 안 쳐보신 분도 많아요. 강남 아파트 한번 못 가보신 분도 많아요. 해외여행은 자식 결혼할 때 한번 가보신 게 평생 처음이셨어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 인생이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금 와서 결국 가장 큰 자산이에요. 임원분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 보세요. 그분들 추락의 폭이 너무 커요. 50억에서 15억으로 빠지면 너무 아파요. 우리는 어떤가요? 1억에서 9천만 원이 돼도 별 차이 안 느껴요. 처음부터 화려한 적이 없으니까 잃을 것도 적은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잃지 않는 부자, 흔들리지 않는 부자, 무너지지 않는 부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부자세요. 그분들은 화려했다가 추락하셨어요. 우리는요, 평탄하게, 끝까지 평탄하게 가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일본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1990년대 일본 버블이 무너진 후 결국 가장 잘 버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도쿄 도심의 임원 관리직이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평생 자영업 하시던 어르신들, 평사원으로 끝까지 가신 분들, 연금 받으시면서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었어요.
일본 사회학자들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그분들이 1992공인년, 일은 30년 동안 가장 안 흔들렸어요. 왜냐? 잃을 게 적었으니까요. 우리 5070도 똑같아요. 한국이 일본의 길을 가고 있다면 가장 잘 버틸 분들은 평탄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세요.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화려함은 위험하다. 검소함은 안전하다. 화려한 자리는 무너지지만 검소한 자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자식한테 가르쳐줘야 할 진짜 자산은요. 강남 아파트도 아니고 임원 명함도 아니고 외제차도 아니에요. 평탄하게 사는 법이에요. 검소하게 사는 법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들한테 임원이 되라고 하지 마세요. 평탄하게 살라고 가르쳐주세요. 화려한 자리는 결국 무너져요. 검소한 자리만 끝까지 가요. 이게 진짜 인생의 답이에요. 단순한 추락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탄함의 가치가 결국 다시 빛나는 이야기예요. 우리 5070이 평생 살아오신 그 길이 결국 답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그 잘나가던 대기업 임원들, 요즘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 답은 이미 명확해요. 새벽 2시, 편의점 카운터, 아파트 경비실, 주차장 관리실, 대리운전 차 안. 그분들이 향한 자리예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시장이 결국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50대 임원 출신을 시장이 받아주지 않아요. 너무 비싸고,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어려워요. 둘째, 자영업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7,090% 폐업으로 끝났어요. 평생 결제만 하시던 분들이 손님 모셔본 적이 없으니까요. 셋째, 마지막 정착지가 야간 편의점, 경비대리 운전이에요. 한때 G80 뒷자리에서 출근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새벽 버스 막차로 퇴근하세요. 시간 앞에서는 누구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5070 어르신들께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평탄함의 가치를 지키세요. 그 길이 결국 답이었어요.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신 그 검소한 일상이 가장 강한 자리예요. 누가 와도 안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게 진짜 부자세요. 둘째, 자식한테, 손주한테 화려함이 아니라 검소함을 가르치세요. 임원이 되라고 하지 마시고 평탄하게 살라고 가르치세요. 화려한 자리는 결국 무너져요. 검소한 자리만 끝까지 가요. 우리 손주들이 50대 됐을 때 임원 자리에서 안 떨어지게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안 가도록 가르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셋째, 시간의 응징을 관찰하면서 본인의 길을 흔들리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평탄하게 살아온 게 결국 답이었다는 걸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5070이 살아온 그 길이 결국 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평탄하게 살아온 게 결국 답이었네요. 한마디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영상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죠? 그 시절 임원이 부러우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댓글로 솔직히 한번 적어주세요. 같은 마음 가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어떤 화려함이 무너질까요? 강남 사모님들의 보톡스 끊김 이야기, 강남 아파트 갭 투자자들의 빚더미 이야기, 청담동 룸마담들의 폐업 행렬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으신 몰락을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가장 많이 나온 주제부터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시간이 결국 모두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우리 5070 어르신들이 평생 걸어오신 그 평탄한 길이 결국 진짜 부자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